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울산의 선택, 울산시 교육감 후보 토론회 진행을 맡은 편정택입니다.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치고 선거까지는 이제 2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없는 3자 구도가 형성돼 있습니다. 울산 교육의 미래, 어떤 후보에게 맡길지 여러분 결정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80분 동안 UBC가 마련한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면면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U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에 나온 후보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 후보로 등록한 세 분을 초청했고요. 세 후보의 좌석 배치와 앞으로 모든 질문의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후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개 순서 역시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먼저 김주홍 울산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주홍입니다. 구광열 울산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광열입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식입니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예.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세 후보의 이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후보 이름 가나다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고 오시죠. 구광열 후보, 만 70세로 현재 울산대학교 명예교수이며 EBS 세계 테마기행 중남미편 큐레이터를 맡았습니다. 김주홍 후보, 만 69세로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사무국장을 지냈습니다. 조용식 후보, 만 57세로 사단법인 노후키재단 이사장과 노후키 천창수 울산교육감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 후보의 양력을 보셨고요. 이번 토론의 진행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요,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공통 질문과 또 정책 검증을 위한 상호 토론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다시 각 후보에게 묻는 개별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자유 토론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공통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평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답변 시간과 발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후보자 모두 이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들과 또 시청 중인 우리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순서가 진행될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방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토론회 첫 번째 순서, 모두 발언 시간입니다. 각 후보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1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주홍 후보부터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과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울산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감 후보 김주홍입니다. 저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 인재보국의 정신을 이어받아 인재를 힘껏 길러 나라에 이바지하고 그리고 그동안 무너져 내린 울산 교육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기 위하여 교육감 후보로 나섰습니다. 학부모가 안심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꿈을 찾을 수 있는 울산 교육, 제가 반드시 일으켜내겠습니다. 지난 8년간 무너진 울산 교육을 바로잡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김주홍 후보의 모두 발언이었고요. 구광열 후보 모두 발언 1분 시작하십시오. 예,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 여러분,
울산 교육감 후보 구광열입니다. 교육은 그 이념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책임지는 일입니다. 저는 울산 교육을 닫힌 행정에서 열린 교육으로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용 교육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 책임지고 학력을 정확히 살피고 그리고 뒤처진 학생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 수도입니다. 이제 울산 교육도 세계를 향해야만 합니다. AI, 미래 산업 그리고 인문학과 예술, 인성과 창의가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구광열 오로지 울산 교육만 바라보고 뛰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교육청 반드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용식 후보 모두 발언 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후보 조용식입니다. 지난 8년 울산 교육은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그 변화, 저 조용식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동안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단순한 지식이나 통계 숫자를 묻고 답하는 토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다시 꺼내 확인하는 교육 방식은 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미래 학교와 공교육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구 절벽, 고령화 시대 울산 교육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폭력, 교권 침해 등 당면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새롭고 든든한 울산 교육, 조용식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시계가 안 보이시겠지만 후보 세 분과 저는 같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모두 흐르면 제가 발언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점 세 후보분들은 양해를 좀 바랍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 총 2가지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2분 내로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특광역시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실질적 성취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기초학력 보장,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한 방안,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광열 후보부터 2분간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그 울산 교육이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아주 어려운 그것이 바로 수학 능력 문제입니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은 뭐 국영수를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국어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7대 광역시의 기준으로 7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6위, 즉 말하자면은 거의 하위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토끼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달리는 토끼 2마리를 잡아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인지요. 8년 동안 우리 그 교육청이 한 것은 정말 잘한 점은 학생 인권의 신장 부분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처진 것이 바로 학생들이 학력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이제 거의 구조적으로 굳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방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교육청도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방법을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건 여러 가지 학력 저하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멘토링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IB 인터내셔널 베카리어를 도입해가지고 그래도 외국에 어떤 대학이든 이렇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오늘 저는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구광열 후보의 답변 들어봤고요. 다음 조용식 후보 같은 질문에 대한 답 2분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발선 평등을 얘기하는데 그런 기초학력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낙오를 겪게 되고 결국 포기를 겪게 돼서 그것이 차별로 이어진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기초학력의 결손이 시작되는 것이 보통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를 16명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2학년은 20명 이하로 줄여나가겠습니다. 3학년도 점차 24명 이하로 줄여서 선생님들의 눈길이 한 번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수업 2교사제라 그래서 한 반에 강사 선생님을 추가 투입해서 학력이 뒤처지는 학생,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을 돌보는 시스템을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아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별도로 빼내서 풀아웃이라고 하죠. 빼내서 그 학생들 돌봐주는 체험교사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폭 확대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체계적인 진로와 진학 지도를 위해서 학생 역량 개발원을 설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부터 진로 설계, 맞춤형 대입 전략까지 컨트롤하는 그런 역량 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새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을 해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진단하고 처방해서 그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쓰신 거죠? 자, 조용식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김주홍 후보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 도표를 좀 마련을 했는데요. 두 분 후보님들이 의미 있는 답변을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만 너무 한가합니다. 지금 이 도표를 보시면 그렇게 한가한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펜이 가리키는 이 부분은 우리 학생들의 국어 성적이 하락하고 있는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어 성적이 7대 광역시 중에 7인데 그 중에 2024년에 실시된 수능 시험에서 불경 32.7%가 7, 8, 9등급입니다. 또 이쪽에 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수학과 2023년에 실시된 수능, 2024년에 실시된 수능에 국어와 수학이 7대 광역시 중 최하위고, 그리고 영어는 절대 평가로 돼서 겨우 지금 6위 정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한가롭게 무슨 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 이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 이거에 대해서 전력 투구를 해도 제대로 된 해답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기초학력 진단을 위해서 3월에 이제 진단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모든 학교에서. 그리고 이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 중에서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판별해내고 맞춤형 어떤 AI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 지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 향상을 위해서 온라인 통합 강의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2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자, 공통 질문이 뒤에 또 있으니까 그때 다른 질문과 답변을 또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검증해보는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치열하고 좀 심도 있는 상호 검증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 2번의 상호 토론을 준비해 놨는데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세 후보에게 공평하게 주도권 6분을씩을 드릴 건데 주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공약 또는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명의 상대 후보 모두에게 시간을 좀 할애해서 고르게 의견을 나누는 그런 토론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뒤에 자유 주제의 상호 토론 시간이 마련돼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서로에 대한 공약, 교육 정책에 한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질문 시간을 1분을 넘기지 마시고요. 상대 답변 시간도 최소한 좀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자가 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학교에서 뭐 토론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교육감이 되시고자 나온 분들이니까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용식 후보에게 6분 동안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두 후보님께 150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 건강이 심상치 않다, 우리 학생들 이런 공약을 제시를 했는데요.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번 5월 10일 날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리포트 카드에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역량은 3위에 해당하는데 마음 건강 지수가 34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정서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학생들은 과잉 행동도 이루어지고 수업을 방해한다든지 또 그런 행동이 교권 침해로 나타나서 교실 수업을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치유를 잘 해야 될 텐데 먼저 김주홍 후보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학생들의 마음 건강이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도입하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명상이었는데 하루에 1분 명상이면 이러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다는 그런 그 경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니까 이 좀 더 프렌드십, 그러니까 공존하고 또 이 서로 협력하는 이런 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좋은 인식에는 공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주홍 후보님의 공약에 보면 매 학기마다 이제 시험을 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진단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습니다. 마음 건강을 그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가장 큰 부분이 학업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극심한 경쟁 속에서 학업을 따라가는데 급급한 그다음에 공부를 하는 데서 나타난 스트레스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데 김 후보님의 공약대로 지금도 버거워하는데 학생들을 매 학기마다 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러면 마음 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 방해라든가 교권 침해 같은 더한 일탈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됩니다. 제가 반론 좀 할까요? 네, 다음은 우리 구강렬 후보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강렬 후보님께서 열린 교육청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투명한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노욱희 천창수 교육감 시절에 투명 행정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구강렬 후보께서 제시하는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회의를 오픈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주요 안건에 대한 그 정책 결정이라든지 특히 그 예산을 이렇게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그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회의는 공개하겠다. 즉, 요즘 그 우리 현 정부도 주요 강요 회의를 할 때 그 공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은 이게 교육에 관한 열려 있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어떻게 이게 교육청에 돌아가고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공약을 내건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명한 교육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찬성을 합니다. 투명한 교육 행정에 찬성하는데
이것이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서 시민들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투명한 교육 행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이미 그 시의회가 열릴 때 교육 예산 심사라든가 정책 심사를 할 때 그것이 다 그 오픈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이미 시민 참여 예산제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의 주요 회의인 정책 공감 회의 이런 부분들도 기자들과 전 그 기관에 전부 그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다모임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투명한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리더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과 얼마나 소통하는가. 그래서 노키 교육감님 시절에 한 달에 2번씩 시민과 만남의 날이라는 행사를 가졌거든요. 그걸 통해서 교육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보장하는 거고, 또 하나 예전에 매우 낮았던 우리 정보 공개, 원물 공개라든가 공문을 공개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문화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투명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회의를 공개한다고 해서 투명한 행정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다.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그 문화적으로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을 지금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투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방법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6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네요. 자, 6분이 뭐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주홍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조영식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험 스트레스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만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문명국가 모두에서 시험을 보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혹독한 경쟁이 있고요. 그 뭐 놀리는 것도 교육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잘못 배우셨습니다. 저는 정신 건강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울산 지역에 GRDP라고 그러죠. 1인당 GRDP가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1위인데 왜 학업 성적은 7개 광역시 중에 맨 마지막 속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그것도 아주 우하향의 정확한 그래프를 보이면서 이건 교육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영식 후보께서 저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난 사실 뭐 아주 오랜 동안 우리가 교육 논쟁을 벌일 때 항상 학력이 떨어졌다, 낮다 이제 이런 논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 학업의 성취를 측정하는 시험들은 치러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성적이 낮다고 해서 예를 들면 학생의 신장이 작다고 해서 그 학생에게 영양이라든가 이런 운동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처방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지 자꾸 키만 잰다고 해서 키가 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도한 시험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고통받는다라는 것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너무 궤변으로 흘러서 이만 말을 끊겠습니다. 조영식 후보께 그 공약 중에 울산형 안심 취업 10년 보장, 취업 10년 보장제 뭐 이런 걸 제안하시면서 주거비, 뭐 등록금, 근속수당 등 최대 10년간 이것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울산 정착 마일리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셨어요. 이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게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 이게 맞다면 이 학생들은 얼마 후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군을 가야 됩니다. 또 군을 갔다가 오면 세월이 그만큼 흐르겠죠.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가려내고 10년 동안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거 그냥 빌공짜 공약 아닙니까? 답해 보시죠. 직업계고 학생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울산을 떠나고
울산을 떠나니까 정주 인구가 사라져서 울산의 발전이 더디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울산 직업계고를 졸업했을 때 그 학생들이 울산에 취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서 그 학생들이 울산에 남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새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청, 구청 등과 함께 협력해서 그런 집을 빌려주고 학생들이 그 지역에 취업하게 만들고 이런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연계해서 함께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 학생들이 울산에 그렇습니다. 머무르게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답변의 핵심을 피하시는데 10년 동안을 어떻게 추적을 해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는가 이걸 여쭤는데 동문서답하시네요. 그 하나 더 묻죠. 365일 온마을 거점 돌봄센터 구축을 제안을 하셨고 여기에 대규모 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시고 또 이거를 협동조합이나 지역대학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아동과 관련된 전문 단체에 맡기겠다 이렇게 위탁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1786이라고 하는 그 돌봄 시스템을 제안하면서 집 앞에 있는 학교에서 그것도 조사해 보니까 부모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인데 그렇게 좀 소규모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너무 공급자 위주의 생각만 하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시죠. 예, 실제로 학교라는 곳에 돌봄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전부 맡겼을 때 그 부담이 이제 전부 교직원들에게 돌아가고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교직원들한테 맡기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교직원에게 맡깁니까? 됐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네요. 구강열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그 1호 공약 3무 정책 중에 밤길 걱정 무 이런 정책을 발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꿈키움 심야 셔틀버스 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근데 현실은 심야 셔틀버스가 다녀도 이걸 탈 만한 학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뭐 학원과 학교, 주거지 연결되는 저연버스라고 해도 이게 학교에서 2시, 3시에 학교를 나와버리면 그렇게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예, 그거는 어떤 통계로 학생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니 현실이 그렇다고 그렇게 아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자료를 안 한번 넘는. 내 보시고 정말로 심야에 학생들이 통행하는 학생이 없다면 이건 잘못된 거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한번 그 검증하죠. 네. 예, 학부형들이 6분간의 또 시간을 모두 쓰셨습니다. 두 분의 주도권 토론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구강열 후보 주도권을 가지시고 6분간 토론하십시오. 김주홍 후보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울산 학력 저하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지적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저도 학력 문제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평가 진단을 강화한다고만 하시지 그에 대해서 그렇다고 성적이 자동으로 올라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진단 이후에 부족한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시간에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그 학생들을 말하자면 학력을 높일 것인지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간단히 설명드리죠. 예. 우선 방과 후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저희 그 온라인 통합 강의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본교 선생님들 강의뿐만 아니라 타교 선생님들 강의도 들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맞춤형 방과 후 수업을 활성화해서 개별 보충 학습 수요를 학교에서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실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의 자습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석식이 문제가 되죠. 이 석식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혀 걱정 없이 학교 시설을 이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 하겠다. 석식하고 그 학력 제고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이, 저 옛날에 공부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자습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식사가 안 된다고 다 나가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물론 않겠습니까? 그 방법적으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학력 제고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그 선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그 구체적으로 지금 음. 설명을 해달라는 부분은 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방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답하신 것들은 대부분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아니, 학교에서 제대로 안- 학생들이 예.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학교 안에 학생이 없는데. 아니 그럼 아직 모르는 학교가 말씀이세요. 그럼 학생이 없는데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방과 할 필요가 후- 어디 있습니까? 방과 후 수업을 가능하도록 제가 만들겠다는 겁니다. 야간 자습을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못 하고 그러면 있죠. 야간 자율학습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게 반드시 그 학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믿으시는지 아니, 그리고 그 그거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만 그렇게 자기 되면 주도 제가 볼 학습을 할 수 때는 있도록 하는 거지요. 모든 학생들이 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자율학습이 없어진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의 선택권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공교육 불신에서 사교육적으로 효율을 더 느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율학습보다는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건 가지 사실과 않았습니까? 다릅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아니, 그에 대한 통계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제시하시면서 하셔야지. 그거는요. 아니, 무조건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하면은 아니, 구 후보님이 그건 잘 몰라서 하시는 아니 말씀이죠. 제가 잘 네. 모르면은 학생들이 몰랐다 원해도 하면 그 부분에 학교에 대해서 머물 수 없도록 돼 있었던 제시를 하셔야지. 아니죠. 그거 무조건 저보고 후보 보고 그 제도가- 당신은 모른다 이렇게 아니, 그 접근하시는 제도가 거예요. 그렇게 운영이 됐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학생들 다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그 시간까지 방황하던 거 모두 다 알고 계신 얘기 아닌가요? 그동안 그건 못했었습니다. 그거를 학교의 공간 자본을 이용해서 그 공간 자본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김주원 후보님께서는 이런 학력을 제고하는 그 방법에서 계속해서 검사를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우리 그 옛날에 일제고사 쳐서 서열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줄세기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받고 있는데 아니,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줄 세우지 않겠다고 제가 공약에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적을 매 네. 학기마다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자극을 줘서 학력 신장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 맞죠? AI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생 개인의 그 관련되는 걸 선생님과 학부모와 학생 셋만 공유하도록 하는 거죠. 이걸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제 공약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 셋만 공개 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 결과를 당사자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에 알아야 될 대해서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시험을 봤으면 시험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권리는 학생에게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시험을 반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다시 스트레스가 옛날에 그게 저 시험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활 수준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요. 문화 충격의 스트레스도 있고요. 가족 관계 스트레스도 제가 있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학력을 신장하다 보니까 학업에 그리고 성적에 집중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아니, 격하게 그러니까 뭐 다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는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아니잖아요. 부분적이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학업 중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부분적이다. 학업 스트레스가 오히려 주가니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학생 입장에서는 뭐 나머지 뭐 스트레스야 뭐 성인들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 성인이니까 간단히 가능하고요. 이제 이 정도로 네, 저는 하고요. 예. 우리 조영식 후보님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 치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학생들이 마음을 다쳐서 네. 실적인 6분 시간을 다 쓰셨네요. 이 시간이 좀 빠르게 흐르다 보니까 뒤에 상호 토론 시간이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세 후보는 참고해서 시간 배분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호 토론 마무리됐고 이제부터는 세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서로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추첨을 통해 배정이 됐고요. 각자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반론을 제시할 후보 또한 추첨을 통해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주홍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고 구강열 후보에게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학생 인권이
강조됐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텐데 김주홍 후보는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예,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권과 학생 인권은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교권을 행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의무로서의 강의가 전제되고요. 그 강의를 원활히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은 그거보다 포괄적이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강의 시간에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않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았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마치 인권의 문제인 양 일반화되고 그리고 아동학대과 같은 이상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다가 결국은 선생님들이 전부 손을 놓아버리는 결과가 됐죠. 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인권도 학생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교육하고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책임이 함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요. 더 나아가서 학부모와 학교의 신뢰 회복에 힘쓰고 또 그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행정 처리와 같은 그런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이 답변에 대한 반론 또는 의견 제시 구광열 후보에게 1분 시간 드립니다. 예. 교권 회복은 정말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교권이 만약에 회복되고 그 신뢰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면 학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아마 막아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70년까지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봉급을 받는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를 이야기하지 심지어 선생님이라는 말까지 어떻게 보면 들어보기 좀 힘든 그런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현장에서 버티는 구조로 계시고 있다. 이것은 이게 학생 인권하고도 사실은 조금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 인권하고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면 학생의 권리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선생님들은 지금 힘들어하는 그런 구조가 와 있습니다만. 예, 재답변할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문제가 그 선생님께 무한 책임이 지워지는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존중받고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선생님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수학여행이나 또는 이런 산업 시찰이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선생님들의 지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요즘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수학여행을 못 가고 현장 실습 못 가는 상황이 계속됐었습니다. 예, 시간이 또 다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구광열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드리고 조용식 후보가 반론하는 시간입니다. 자, 학교 배정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내 중학교는 근거리 지망 혼합 방식, 고등학교는 평준화 추첨 배정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호 학교로의 쏠림 현상 탓에 원치 않는 또는 먼 거리의 학교에 배정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학생들의 불만이 있는데요. 자, 구광열 후보께서는 현행 학교 배정 방식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어떻게 고민 중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예, 지금 현재 정말로 중학생들
입학하는 근거리 배정 문제 이 부분은 정말 수기를 해서 공청회를 몇 번을 통해서도 거쳐서 나중에 공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공통부분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근거리 배정을 하게 되는 지금 현재 어떤 특수 지역에 있어서 근거리 배정을 받고 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도 사실은 그게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학교 배정 문제를 떠나서 심지어는 부동산하고도 관계되는 아주 사회적 경제 문화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정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말 숙고해서 몇 번의 공청을 거쳐서라도 나중에 다수결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조용식 후보 반론 또는 의견 재심 1분 드립니다. 예, 이 문제가 사회적 문제 이슈화된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 환경의 격차를 학부모들께서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A 학교가 좋다, B 학교는 나쁘다 이런 인식이 이제 형성돼 있죠. 그래서 이 배정 방식을 현행 그 중학군별로 100% 추첨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마 이번에 공청회라든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60% 희망학교 이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꿔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칙적으로는 근거리 배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때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의 희망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그런 배정 방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교육 격차를 줄인 노력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구광열 후보 재답변 1분 시간 드립니다. 예. 결국은 그 교육 환경에 있어서의 그 질적 격차가 문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그러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앞으로 그런 인프라 구축에 아주 질적 평등을 일단 먼저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지금 현재 굳어진 그 의견 어떻게 보면 지금 편견까지는 좀 그렇지만 일단 사고가 그런 식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어서 8학군 개념을 갖고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부분을 상당히 그쪽에 다른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도 그쪽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육계 현안, 울산 교육의 현안 질문을 세 분께 하나씩 개별 질문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입니다. 조용식 후보에게 개별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신 후 김주홍 후보가 반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현장에서 체험 학습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에 대한 교사의 책임이 커지며 운동회, 수학여행, 수련회까지 야외 활동을 통한 교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야외 활동은 줄이는 것이 맞다. 또 체험 학습도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식 후보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바람직한 방향과 해법은 무엇인지 1분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요새 많이 이슈화돼 있고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험학습은 현재로서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과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함께 생활하고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체험 활동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떤 잘못이라든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그 학교안전법에 개정되면서 면책 조항이 있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볼 때 모든 의무 사항을 전부 이행한 뒤에라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그런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결국 교사들은 그런 면책 조항이 교사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이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일정한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한 경우에는 반드시 면책을 시키는 법적인 제도적인 개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에게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여론을 조장해서 교사들을 공격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풍토도 조금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주홍 후보가 반론 또는 의견 제시 1분 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문들을 제기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교사가 혼자 책임지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게 누군가요? 그리고 그것을 용인했던 게 누군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이걸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떠한 지원을 교사분들한테 해야 된다 이미 공약에서 다 밝혔기 때문에 보다 더 구체적인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전요원, 스포츠 지도사, 응급구조인력, 청소년 지도사 등이 교사와 함께 그 학생들을 대동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운영을 중심으로 이런 체험 활동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과 연계된 체험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용식 후보 재답변 1분 시간 드립니다. 예, 그런 제도라든가 정책 중요한데요. 저는 사실 모든 갈등이라든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제도와 정책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체험 활동을 할 때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감싸주고 돌봐주는 서로 책임을 좀 나누어지고 서로 배려하는 이런 어떤 공화적인 의식을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선진화되었다고 하고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도 굉장히 향상되었는데 이제 더불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의식이 좀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학부모 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들이 통과된 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서로가 책임을 나눠지고 서로를 배려하는 이런 교육, 학부모 교육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는 것도 제도와 정책에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개의 개별 질문을 각자 드려봤는데요. 현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두 번째 상호 토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상호 토론 시간에는 정책에 좀 한정해 토론을 해봤는데 이번엔 따로 주제를 정하지 않겠습니다. 자유롭게 상대 후보를 검증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유 주제라 할지라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과 사실과 다른 이야기는 삼가주시기를 품격 있는 토론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첫 번째 상원 토론 때와 같이 질문 시간은 1분을 되도록이면 넘지 마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좀 충분히 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해보셨으니까요. 적절한 시간 할애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주홍 후보 먼저 6분간 주도권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구 후보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죠.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울산 지역사회에서 울산 광역시 교육감 하면 표상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냐, 깃발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그분이 가져야 될 어떤 도덕성, 또 인격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요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교육감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학생들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를 배우고 지키고 존중하고 이런 자세를 익히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이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구강열 후보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해 오신 걸로 압니다. 이런 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 행위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지 구강열 교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이런 이야기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고 그런 것은 측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93만 6천에 가까운 유권자 여러분들이 알 권리에 지금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감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로서 울산 도시 전체의 그 교육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 표사 아닙니까? 사표고. 그런 면에서 술을 드시고 운전을 한다는 것은 생명과 어떻게 보면 안전 부분, 타인의 생명 안전 부분을 생각지 않고 하는 행동이라서 과연 이것이 교육감 후보로서 이렇게 전과 있는 그런 분이 후보로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선관위에서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선관위에서 공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전과 기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영식 후보님께서 유일하게 지금 그 부분에 지적당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행위를 사실 개인 차원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자가 만약에 교육감이 된다면 울산 교육 전체의 기준이 하향된다는 그런 우려감을 많이 표시하는 유권자분들이 계십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사회에 심지어 우리 교사 사회까지도 또는 교육 가족들 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않는 이제 이런 면들을 제가 봐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심지어 이제 이와 관련된 그 논란에는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그 법률적인 개념들을 둘러싼 논쟁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죠. 그다음에 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AI 시대 합니다만 우리가 결국 어린이집서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을 가죠. 그런데 AI 시대에 대학에 지금 없어질 학과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학과들이 없어질 걸로 보십니까? 예, AI 시대는 데이터 중심 시대이고 그다음에 개별 그 데이터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일들은 직업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 저도 그런 거에 동의합니다. 네. 사실은 단순한 일을 하는 직업이 오히려 살아남고 복잡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오히려 먼저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의사도 그다음에 회계사도 그리고 커다란 공장의 기사들도 심지어 교수까지도 직업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우리가 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감으로서 미래 시대에 대한 안목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가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조 후보께서는 전교조 울산 지부장 또 교육연구소장 이런 보직을 지내셨고 두 교육감의 비서실장을 지내셨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시대, 그 두 분의 그 교육감 시대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필요한 책임이 있다면 져야 되고
그 부분의 공과 그다음에 계승할 건 계승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주홍 후보 6분간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구광열 후보가 6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두 후보님의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이 거의 뭐 AI 그리고 특히 그 인텔리전스 지능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실행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모션 쿼터, EQ라든지 그 소사이티 쿼터, 사회 지수죠. 그리고 모랄리티 쿼터, 도덕 지수인데 사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SQ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모랄리티 쿼터를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지수가 아마 그런데 하위를 아마 하위권일 겁니다. 아마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김주홍 후보님께서 특히 도덕성 지수 윤리 의식 부분이죠. 그 부분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우리가 고양할 수 있는 방법 같은 생각을 했습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느 사회나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도 다르고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일치하는 부분은 있죠. 공동체를 우선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의 존재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런 그 가치, 그 체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학생이 교사한테 폭행을 한다든지, 그죠? 네. 어른을 모른다든지, 그리고 공공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 네. 이런 부분은 사실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 배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런 실천 윤리 교육을 사실은 상당히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된다면 많은 부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성 체험관, 말하자면 도덕 체험관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매일 그것을 한번 반복해서라도 일단 실천적으로 한번 실습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은 사실 그렇게 신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있는 그런 교실이라든지 유유시설을 충분히 AI나 그리고 어멘티티브 리얼리티 그러니까 증강 현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실습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근데 교재 자체도 사실은 예. 그런 쪽으로 많이 특화가 돼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 지금 그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요. 학생들의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생활 우리가 보면은 뭐 수학여행도 지금 가지 못하고 있고 소풍도 지금 거의 뭐 전면 뭐 금지되듯이 하고 이것은 결국은 학생들의 인성 문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성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지 맞는 않습니까?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AI 시대에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바로 false 또는 fake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예. 인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영식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조금 전에 AI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AI를 통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성 부분 그리고 도덕성 지수를 올리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표죠. 네. 예, 결국에 학교에서 행하는 모든 수업과 그다음에 활동이 결국은 인성을 기르기 위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걸 둬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는 흥미롭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별로 생각해 보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특히 AI 시대라고 했을 때 각종 그 AI 시대에 맞는 AI 리터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AI 기술을 활용하고 나쁘게 활용할 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발생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AI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챗 GPT만 봐도 그 생성형을 보면 지시어를 넣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이 오히려 지배를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지시어는 결국은 사람이 지시어를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시어를 넣는 사람은 결국은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강점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교 수업도 사실은 주입식 교육을 진짜 넘어서서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완전히 바꿔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3년 전에 AI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극도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가 AI를 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진짜 궁금할 정도로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은 그 사건의 어떤 케이스에서 AI 하는데 사실 그게 정말 걱정입니다. 인간이 과연 그런 인공지능을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부분.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인성 그리고 도덕성까지도 분명히 AI에 의해서 제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뭐 시간이 없지만 AI 시대를 대비하자고 하시면서 사실 우리 김주홍 후보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 자율학습 부활하자고 하고 석식 제공하자 그러고 시험 좀 많이 쳐서 점수 알려주고 이제 이런 방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사실은 AI 시대에 대비하자고 하면서 하시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네, 6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용식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겠습니다. 6분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서 좀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저는 출생률 저하, 인구 절벽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울산만 해도 그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2030년쯤 되면은 아마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지금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고령화는 지속돼서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과연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할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학생교육에 중점을 가져왔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구조의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학교와 공교육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뵀는데 학교라는 공간을 개방하지 않는다. 사실은 학교라는 공간을 많이 개방하자고 권유도 하고 권장도 하는데 잘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런 학교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그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니까 시민들의 품에 돌려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내에 말 그대로 산술적으로 보면 단순하게 보면 학생들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일 텐데 학교가 슬럼화되지 않고 뭔가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하려면 새로운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학교와 공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역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우리 부 후보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내건 공약 중에 그 주차 문제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유권자분들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인근 학교의 그 말하자면은 공간을 야간에 주민들이 주차 시설로 또 활용할 수 없겠냐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그다음 이 길 오전 8시까지 사실 학교 인근 학교는 시민들 편의를 해서 주차 공간을 배려하겠다. 그리고 또 실내 체육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금 체험 부분에서 체험 학습 부분에서 사실 소극적이잖아요. 소극적인데 특히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용률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민분들에게 최소한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생활 스포츠 같은 것은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공약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하는 교육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결국은 성인이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제가 구분이 공약 중에서도 그 부분에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 예.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주차 공간이라든가 뭐 체육관 개방해서 네. 좀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부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운동장도 좀 그렇게 만드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라는 공간을 지역사회가 함께 쓰기 위해서 도입됐던 많은 정책들이 그 업무를 교사가 담당함으로 해서 교사들의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교장 선생님들도 체육관 개방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 관리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니까 그런 관리 책임을 시, 군, 구가 함께 교육청과 노력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는다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어차피 시도, 구청도 시니어들에 대한 각종 복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형성할 수 있다면은 학교라는 공간이 시민들에 대해 외면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점으로 우리 마을의 중심으로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마을에 학교 운동회를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축제 분위기. 예, 예.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으면 과연 학교가 앞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전적으로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예. 혹시 다니시면서 많은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관리 책임 문제라든가 교사들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교사들이 좀 동의하고 학교라는 자원을 지역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동의하신다면 혹시 좋은 방법이 또 없을지 한번 말씀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공약을 발표했더니만 그 선생님들 몇 분이 우려하신 그 말씀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개방하게 되면 관리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책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죠. 하는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전적으로 모든 공간을 다 개방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구간을 이렇게 사실상 그 교사분들이나 그리고 또 학부형들이 이렇게 주사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절대적으로 네. 하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고 네. 또 하나 관리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공약을 내건 것이 그 무료하다는 전면 무료화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혜택을 보는 분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뭐 월 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관리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렇게 비용 부분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아웃소싱도 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영식 후보의 6분의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이제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고 마무리 발언 시간으로 가기 전에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AI가 토론 중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세 후보 모두 스스로 좀 생각했을 때 AI 시대를 이끌 교육감으로서 본인의 자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1분 동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광열 후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AI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정말 대변혁입니다. 사실 저는 그 교육자 이전에 그 시인 소설가 즉 예술가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예술가는 결국은 창작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AI는 결국은 지시어를 넣어야 돼요.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시어는 결국은 창의력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마 AI 시대에 가장 걸맞는 후보는 교육감 후보는 저 구광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그리고 AI 시대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학생들을 창의력 있는 학생들로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예, 조용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뭐 AI 시대는 데이터 중심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복적인 일들을 이제 다 AI가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도 단순하게 집적돼서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는 그런 시대이겠죠. 그래서 아까 후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된 질문, 프롬프트를 넣어야지만 그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어떤 정보를 머리에 넣고 그걸 꺼내서 확인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그러려면 저는 정보를 특출한 개인보다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AI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AI 시대의 중요한 덕목은
누구랑 잘 소통할 수 있는가, 협력할 수 있는가 이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교육 활동을 겪으면서 했던 소통, 이런 연대 그런 부분이 제 자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김주홍 후보 1분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AI 시대를 잘못 읽고 계시군요. AI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괴물입니다. 4년 전에 제가 미래교육을 얘기할 때 그때 메타버스도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4년 만에 그것도 아마 중간 한 2년쯤에 AI 혁명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그 변화가 왔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챗 GPT도 그렇고 우리가 제미나이를 돌릴 때도 문장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즉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념이 분명해야 하고 문법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AI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처럼 예를 들면 소통형 리더십, 또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가진 리더십, 창의성, 공감, 협력, 인성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리더십,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씩 시간을 드립니다. 먼저 조용식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 등록 후에 약 30번에 걸쳐서 교육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평생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 편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좀 더 밝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노후키 천창수 교육감께서 어렵게 쌓아놓은 울산 교육을 더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교육행정은 교사 출신인 저 조용식에게 맡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주홍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의 토론은 지난 8년간 울산 교육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2명의 진보 후보와 벌인 진땀나는 논쟁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 데이터와 실천적 정책을 기반으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후보들보다 더 완벽하게 울산 교육을 감당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직전 진보 교육감들이 없으면 제대로 홀로서기가 안 되는 미숙아와도 같은 후보자, 그리고 지난 세월에 울산의 교육을 망치는 데에 조력했던 사이비 중도 후보자로는 무너진 울산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AI 시대, 그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셈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김주홍을 믿어주십시오.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꿈을 찾는 울산 교육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구광열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 교육에 만족하십니까? 울산은 전국적 재정 자립도 1위에다가 시민소득 1위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산업도시로 메카로서 50년간 거의 헌혈을 하다시피 해서 다른 시도의 부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우리 울산 시민분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 특히 교육을 향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저 구광열은 우리 학생들을 멀리 큰 뜻을 품고 더 넓은 세상으로 해외로, 그리고 울산을 문화예술 교육도시로 향유할 수 있는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 구광열 자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쫓긴다고 해서 사회자가 좀 급하게 진행했는데 세 분 모두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유권자들 앞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므로 기호도 없고 정당의 공식 후원도 금지돼 있습니다. 때문에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낮고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도 붙곤 합니다. 그러나 교육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세대의 교육 수준이 지역의 앞날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할 울산시 교육감을 선택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